깊은 산중, 어두운 숲속에 구석구석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홀로 다가오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서름한 옷을 입고 굶주린 듯한 눈빛으로 숲을 휘저으며 땅을 파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땅은 모래처럼 흩어졌지만 그녀의 눈은 한 곳을 향해 있었다. 이게 아니면 나는 죽는다. 여인은 속으로 외쳤다. 그것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의 끈이었고 그녀가 그토록 찾고 있던 산삼이었다. 산삼을 찾기 전까지 그녀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외면하고 그녀의 가족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제 남은 건 오직 이 산삼뿐이었다. 그녀는 그것이 그녀의 삶을 바꿔줄 마지막 기회라고 믿었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여인은 그저 그것을 찾아 산을 오르며 다짐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참나무 숲을 헤매던 여인은 결국 그것을 발견했다. 참나무 아래에서 반짝이는 산삼을 발견한 순간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기다려온 희망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산삼을 뽑아들고 가슴에 품었다. 이걸 마님에게 바치면 우리 가족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여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숲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는 그 시각, 숲속에서 의문의 존재가 그녀를 뒤쫓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기분이 이상해졌다. 산속에서 나는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뒤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는 건가? 여인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때 숲속에서 번쩍이는 눈빛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저건 호랑이.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맞은편 숲속에서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서서히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악몽처럼 눈을 마주칠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다.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었다. 은하, 여인은 공포에 질려 기명을 질렀다. 발이 마비된 듯 그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 순간 기업 일행은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멀리서 여인의 기명을 들었고 즉시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무슨 소리냐? 지란이 말했다. 저기 무언가 이상하다. 기업과 부엌 신이는 말없이 달려갔다. 그들은 곧 계곡에 도달했다. 계곡에서는 호랑이가 여인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저것이 지란이 소리쳤고 바로 그때 그녀의 허리에 찬검이 호랑이를 향해 던져졌다. 그러나 검은 호랑이의 등만 스쳤을 뿐 호랑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호랑이는 곧바로 지란을 목표로 삼았다. 크어원, 호랑이는 허공으로 튕겨나갔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지란은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기억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호랑이에게 달아났고 기습적으로 호랑이의 머리를 정확히 베어버렸다. 푸아앙! 호랑이의 머리는 계곡물로 떨어지며 몸은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괜찮으세요? 지란 남자. 기억은 피 묻은 검을 든 채 지란에게 다가갔다. 저는 괜찮습니다만 저 여인이 너무 놀랐어요. 지란이 말하며 그 여인을 다리켰다. 그 여인은 여전히 공포에 떨며 땅에 주저앉아 있었다. 기억은 그 여인을 살피며 달아났고 검을 계곡물에 씻은 후 그 여인을 도왔다. 괜찮으세요? 기업이 부드럽게 물었다. 여인은 조금 떨리며 고개를 들었다. 덕분에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기억은 차분히 물었다. 그런데 이 깊은 산지미에 혼자 계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인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백했다. 저는 마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가족을 구하기 위해 산삼을 찾아야 했거든요. 기억은 그 말을 들으며 여인이 왜 이렇게 혼자 숲을 헤매고 있었는지 이해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와 함께 마을로 가시죠.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감사합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그들과 함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산길을 내려가면서 도옥신이는 여인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기업이 눈치를 주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도옥신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저 달이 참 밝다. 맞아요. 덕분에 이렇게 산길을 편히 내려갈 수 있죠. 지란이 대답했다. 그렇죠. 달님이 이렇게 환하게 뒤처지니까 이번 마을에서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도옥신이라 웃으며 말했다. 여림 옆에 서었던 기억은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려 도옥신이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숲속에서 다시 한번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나무가 두러지는 소리처럼 아니면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여인은 그것을 느끼며 더욱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냥 이 산을 지나서 마을에 도착하면 괜찮을까요? 여인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기억은 고요한 목소리로 답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있으니 어떤 위협도 다 함께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숲의 깊숙한 곳에서 다시 한번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도 짐승이 울음소리도 아닌 뭔가 다른 존재의 기운이었다. 그 기운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여인과 기억이리는 그것을 모두 느낄 수 있었다. 숲 속에서 그들은 점점 더 압박감을 느끼며 어둠 속에서 미지의 존재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지라는 좁은 피곤한 듯하면서도 말없이 길을 떠났다. 그들의 발걸음은 점차 백두산으로 향했다. 차가운 동력의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고 나는 고요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지자 도옥신이는 자신의 몸을 움켜잡으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여긴 정말 겨울 같군요. 이렇게 추운 곳에서 백두산을 넘는다니 정말 불쌍하네요. 기억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불쌍하다니? 너는 정말 온갖 말을 다 하는구나. 이 길을 가는 이유를 잊었냐? 우리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사면이 있다. 알아요. 알지만 이 추운 날씨에 한 번쯤 따뜻한 국밥이라도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래, 내 말도 맞다. 그러니 주말이 보이면 잠깐 들러서 따뜻한 음식을 먹자. 그렇게 세 사람은 조금 더 걸어갔다. 이윽고 그들이 달아나던 길가에 작은 주막이 보였다. 구석진 곳에 자리한 작은 집, 하지만 그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기억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조금만 더 가자. 그들은 주막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자 방 안에는 작은 화로가 키워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앉아있던 테이블에는 김이 나는 국밥이 놓여 있었다. 주말의 주인인 중년의 남자는 그들을 보고 반갑게 맞이했다. 아, 손님들. 길이 멀었겠군요. 앉으셔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하시고 가세요. 기억은 먼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저리가 뒤를 떠나기 전에 배를 채워야 할 것 같습니다. 도옥신이는 주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이 국밥 정말 맛있네요. 어디선가 많이 맛본 것 같은데. 이곳은 산골이라 다 나물로 끓여낸 국이지만 별다른 재료가 없어서 더 맛있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지라는 조금 더 신중하게 말했다. 이 국밥이 맛있긴 하지만 이 주막의 주인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억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주막의 주인과 그의 눈빛을 살펴보았다.
그 남자의 눈빛은 조금 불안한 듯했고 그들의 대화가 끝나자 주인 역시 약간의 긴장을 보였다. 혹시 여와 마님댁 하녀에 대해 아시나요? 주인은 잠시 눈을 떨구었다. 판이요? 그 뒤에 누구죠? 3월이라고 하는 아인데 이 근처에서 산삼을 캐러 갔습니다. 혹시 그 아녀가 돌아오지 않은 것 같다 걱정이 돼서요. 주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 3월이다. 그 아이는 예전에도 이런 일로 산에 갔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었죠. 오늘도 산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숨겨진 걱정이 섞여 있었다. 비역은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혹시 그 아이가 이 근처에서 사라진 적이 있었나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몇 번이나 산에서 길을 잃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참 말썽꾸러기입니다. 기역은 이 대화가 단순히 우연이 아닐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주인에게 달아나서 소리 낮게 말했다. 혹시 그 아이가 사라진 것과 다른 일이 연관이 있을까? 주인은 긴장하며 잠시 망설였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마을에는 이 아이와 관련된 어두운 기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기역은 잠시 생각에 잠기며 주인의 눈을 응시했다. 그 후 그는 잠시 말을 아꼈다. 그 기밀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3월이가 돌아오면 다시 이야기합시다. 두억 심의와 지라는 기역이 말한 대로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조금 전의 이야기에 대해 고민했다. 그들의 여정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다. 뭔가 큰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 것이다. 주막을 떠나기 전 주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다시 길을 떠났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더욱 확실해졌다. 백두산을 향한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3월이의 실종과 그와 관련된 기밀을 풀어야만 했다. 우리가 이 일을 끝내면 다시 돌아올 때 주막에서 따뜻한 국밥을 먹고 가야겠네요. 두억 신이가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겠군. 기역은 기침을 치며 대답했다. 기역 이름은 여와의 진에서 깊은 밤까지 머물며 그 집안에 얽힐 수많은 기밀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집안 곳곳을 살펴보며 그들이 적고 있는 두레니 지만지를 찾기 위해 모든 단서를 모으는 데 집중했다. 비역은 3월과 함께 마당을 돌아다니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3월 남자, 마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 이상한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비역이 물었다. 3월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을 꺼냈다. 저희 마님은 평소에도 매우 신경을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집안에 일이 생기면 유난히 불안해하시고 외부 사람들과의 만남을 꺼려하셨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불안함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님이 몸이 안 좋으신 아들과 여실을 돌보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와 마님은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던 건가요? 기업이 다시 물었다. 그렇습니다. 마님은 항상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셨고 항상 지도나 제사를 통해서 가족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셨죠. 하지만 최근에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비역은 3월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다. 여와 마님이 이렇게까지 집안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도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끼셨다면 그 문제는 단순한 덤이나 우연한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3월은 조용히 기역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오사님. 마님께서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이 집을 지키고자 하셨는지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마님이 꼭 저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비역은 3월의 말을 듣고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비역은 다시 여호와마님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는 여호와마님과 그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여호와마님은 여전히 피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녀의 아들과 여식은 여전히 덩산에 누워 있었다. 비역은 여호와마님에게 다가가 말했다. 여호와마님, 제가 이 집안의 불행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 일이 단순한 병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원인이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피곤한 얼굴로 비역을 바라보았다. 모사님, 제발 저희 가족을 살려주세요. 아무리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도 이 병은 멈추지 않고 저희 가족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인들만 건강하다는가, 그게 더 두렵습니다. 비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여호와마님, 우리는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세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호와마님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실 저는 예전에 마을의 어른들께 들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예전에 이 집안에 큰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집안에 나쁜 기운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믿지 않으려 했고 그저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그 사건이란 비역이 물었다. 그 사건은 저희 조상 중 한 명이 어떤 고대의 마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마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로 인해 집안에 저주가 내려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전해 내려온 이야기일 뿐입니다. 비역은 그 말을 듣고 매우 조심스러운 표정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마법이 여호와마님 집안에 악영향을 끼친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법의 흔적을 찾고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 집안의 불행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비역은 다시 사몰에게 다가가 사몰 남자, 마님께서 말씀하신 고대의 마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물었다. 사몰은 눈을 크게 뜨고 대답했다.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마을 어른들께서는 그 마법에 대해 말하지 않으셨고 그저 집안에서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만 하셨습니다. 비역은 다시 집안 안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 마법의 흔적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면 이 집안의 불행도 끝날 것입니다. 비역은 여호와마님과 사몰의 도움을 받아 이 집안에 얽힌 비밀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산적이 있었지만 비역은 이를 해결할 자신이 있었다.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가 이 집안을 구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해 이 집안의 사람들은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비역과 두억 시민은 자개장을 제장간에서 불태운 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문을 품고 있었다. 불길 속에서 자개장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 불길이 남긴 그늘과 잿더미 속에서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계속해서 떠도는 듯했다. 비역은 이 모든 일이 단지 우연이 아닐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마을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진실이 이 집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도억신이 그 자개장에 담겨 있었던 건 단순한 악령이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무엇이 있었죠. 기억은 걸음을 멈추고 도억신이에게 말했다. 도억신이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무엇이었을까요, 기억님? 자개장에서 나온 그 검은 그림자는 너무나 이상했어요.
제가 그 속에서 어떤 기운이 느껴졌는지 아직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기억은 잠시 생각을 멈추고 그의 시선이 멀리 있는 산속으로 향했다. 그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집안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고대의 어둠이었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진짜 비밀은 자개장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 자개장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두억 신이는 기업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럼 자개장이 문제의 핵심이었단 말인가? 기억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자개장이 단지 물건이 아닌 이 집안을 지배했던 과거의 어두운 역사와 연결된 상징이었어. 여호와가 말했듯 자개장을 만든 장인들이 덤들어 죽었다는 사실이 그 시작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그들 또한 저주에 휘말린 것일까? 두억 신이는 조용히 기억을 바라보았다. 그럼 우리는 이 집안을 완전히 떠나야 할까?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면? 기억은 잠시 두억 신이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짐을 떠나는 것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집의 모든 기밀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와 그녀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이 저주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여호와는 그들을 맞이하며 다소 지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자개장이 다 타버린 후 불안한 기운이 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 구석에서 의문이 떠나지 않아. 기억은 여호와의 눈을 마주하며 말했다. 여호와마님, 자개장이 돌파하면서 저주가 풀린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을 단지 한 부분만 해결한 것일 뿐입니다. 아직도 이 집과 이 집안을 둘러싼 진실은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그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이 집의 기밀은 자개장과 관련된 것만이 아닙니다. 자개장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그 장인들이 겪은 고통과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은 여호와에게 그 집의 지하실로 내려갈 것을 제안했다. 여호와마님, 이 집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알아내야 합니다. 지하실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는 주저했지만 기업의 말을 따라 지하실로 내려갔다. 지하실은 어두컴컴하고 습기가 가득했다. 먼지가 쌓여있는 오래된 가구들과 낡은 상자들이 눈에 띄었고 그곳에서 기억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바닥에 구석진 곳을 살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기억은 바닥에 있는 작은 구멍을 발견하고 그곳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구멍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있었다. 기억은 편지를 꺼내어 펼쳤다. 편지에는 이상한 문자가 적혀 있었다. 기억은 그것을 읽어 내려갔다. 이 글씨는 고대의 문자입니다. 이 질의 주인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면 고대 문자를 해독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그 편지를 보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희 조상이 남긴 것이라면 그저 평범한 글일 리가 없습니다. 이 편지에 쓰여 있는 것은 이 집의 모든 기밀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은 다시 편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집의 진짜 역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들은 금후 고대 문자를 해독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기억은 고대 문자를 알고 있는 학자에게 고음을 요청하기로 했다.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학자였던 모이는 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함께 그 문자를 해독해 나갔다. 해독이 끝난 후 기업과 학자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것은 이 집에 숨겨진 고대의 마법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 집은 단순히 한 가문의 집이 아니다. 고대의 마법과 저주가 얽힌 장소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계자는 그 마법을 봉인하는 도구였으며 이 집에 대한 모든 저주와 고통은 그 도구에 의해 감춰졌던 것이다. 이제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자계자는 그저 봉인된 마법을 다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어요.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마법을 완전히 끊어야만 합니다. 기억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호와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우리는 이 집에 남아있는 마지막 마법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것은 반지 불로 튄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마법의 근원을 직접 없애는 것입니다. 비역은 결심을 다지며 대답했다. 비역, 질환, 두억 신이는 백두산을 향해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여정 속에서 서로 다른 갈림길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었다. 길고 험한 여정의 끝에 그들이 마주할 지시는 과연 무엇일까? 그들은 그 길을 걷고 있었다. 이 길이 정말 맞는 것일까? 기업이 깊을 생각에 잠겨 묻었다. 우리는 백두산에 가면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이 여행이 끝날 수도 있겠지. 두억 신이는 비역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닐지도 몰라. 백두산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배우는가야.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 여정을 통해 얻는 깨달음이지. 지라는 조억 신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가 백두산에 가서 무엇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곳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일지도 모르죠.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말을 나누며 백두산으로 향하는 길을 계속 걸어갔다. 그들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고 하루하루가 그들에게 도전을 안겨주었다. 거칠 산길을 오르며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쳐서 그들을 힘들게 했고 때로는 길을 잃을 뻔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았다. 각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들은 서로의 등을 떠받들며 계속 나아갔다. 어느 날 그들이 큰 바위 밑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다. 기업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 산은 언제나 그를 써. 자연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시험을 주고 그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그 다음 단계를 넘을 수 있게 돼.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 길을 가면서 겪은 고통과 시련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두억 신이는 그런 기업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지.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가면 그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잖아. 사실 나도 두렵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무엇이 정말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일까? 두억 신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란이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가는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끝에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것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비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지란 남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는 것이다. 우리가 이 길에서 배운 것들이 결국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 사람은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백두산을 향해 계속 걸어갔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강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 자신만의 이유로 이 길을 떠났지만 결국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로 뭉쳐가고 있었다. 서로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함께 나아가는 여정이었다. 그러던 중 그들은 한 번쯤의 불가사의한 사건을 겪게 된다. 한없이 어두운 산속에서
그들은 갑자기 불길한 기운을 느끼게 된다. 바람이 멈추고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지란이 한쪽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무언가 있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기억과 두억 시민은 깜짝 놀라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느끼는 기운은 분명히 이상했다. 우리가 여기서 뭘 찾으려는 걸까요? 두억 시미가 무겁게 말했다. 이 산에는 분명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겠다. 지라는 조금 더 달아나며 말없이 걷기 시작했다. 비역은 그녀를 따라가며 이 순간이 자신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걸어가던 중 갑자기 땅 속에서 울리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이건 비역이 말했다. 우리가 찾고 있던 금고엇이 이곳에 숨겨져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세 사람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그 미스터리한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했다. 그들이 끝내 그곳에서 마주친 것은 바로 백두산의 심장부에 숨겨진 고대의 비밀이었다. 그 비밀은 단순한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이 산이 지닌 고통과 원한, 그리고 그로 인해 태어난 강력한 영적 존재들이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것이었군요. 비역이 말했다. 이 산에는 단순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산 자체가 살아있는 존재였고 그 존재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 힘을 제어할 수 있을까? 조억신이가 물었다. 지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다. 우리가 제어해야 하여. 만약 이 힘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이 산의 비밀은 모두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거예요. 비역은 사모리와의 대화 후 보치 노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동안의 상황을 되짚어보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자개장의 비밀을 풀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자개장이 산실의 법칙을 초월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비역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했다. 자개장을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또 다른 환실이 저를 숨길지도 모르지요. 비역은 지란에게 말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환실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지란은 진지한 표정으로 묻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이 비역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역은 지란의 진지한 눈빛을 느끼며 조금 더 신중히 생각했다. 그 자개장 안에 우리가 본 그 문양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알아야만 그 안의 환실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비역은 다시 한번 자개장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 이제는 혼자 들어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란과 조억신이에게 먼저 말하였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자개장 안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 깊이 생각해보거다. 도억신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조심하십시오. 비역 선생님. 그 자개장 속에선 우리가 본 것 이상으로 위험한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개장으로 향했다. 그가 자개장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다르게 다가왔다. 이전에 느꼈던 기이한 구름과 비슷한 기운이 자개장 속에서 서서히 퍼져나갔다. 그 기운에 이끌려 기역은 자개장을 다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자개장 속의 세계는 여전히 달랐다. 그는 다시 그곳에 발을 들여놓았고 거대한 자개문이 그를 맞이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그 문이 약간 열려 있었다. 비역은 물을 중심스럽게 밀며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뭔가 다른 게 있을 것이다. 비역은 자신에게 말하며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눈앞에는 기이한 형태의 형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자개물에 새겨진 문양과 일치했다. 기억은 그 형상들이 환순을 이루는 중요한 열쇠임을 깨달았다. 문양 속의 바닥의 선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고 그것들은 마치 기억의 생간을 읽듯이 하나씩 다가왔다. 기억은 자신이 놓치고 있던 중요한 점을 깨달았다. 바로 문양 속에서 나타나는 그 기운이 환순을 깨뜨리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문양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웠다. 환순이여, 나를 속이지 마라. 그 순간 문양들이 갑자기 깃들리며 하나로 합쳐졌다. 그 기운이 폭발하듯 퍼져나가면서 기억은 그릇심을 받아들이려고 했다. 그러나 그릇심은 너무 강해 기억의 몸이 흔들리며 넘어질 뻔했다. 이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다. 기억은 그릇심을 억제하려 했지만 그것은 너무나 강력했다. 자개장 속의 공간이 흔들리며 그를 압박했다. 기억은 그 순간 자신이 다시 한번 환술의 늪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야. 기억은 속으로 다짐하며 한 손을 들어 그 문양을 깨뜨리기 위한 마지막 주문을 외쳤다. 나의 의지로 이 환술을 풀어라. 그 순간 자개장의 문이 크게 열리며 기억은 마치 폭풍 속에 휘말린 것처럼 기운을 느꼈다. 그의 몸은 순간적으로 흔들리며 자개장의 공간이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때 기억은 물을 통과하며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다. 기억이 자개장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여전히 땀에 젖어 있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지란과 조옥시민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억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이제 자개장의 기미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일이었지요. 지란은 기억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기억은 깊은 숨을 쉬며 말했다. 자개장은 단지 하나의 환술에 불과합니다.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적은 바로 그 환술을 만들어낸 자입니다. 우리는 그 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가 이 세상을 흔들고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도옥신이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계속 움직여야겠군요. 기억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적을 추적할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왜 이런 환술을 부리며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 순간 기업의 얼굴에 졸달력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했다. 자개장의 기미를 풀었지만 그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가오는 어둠을 준비했다. 기억은 자개장을 향해 한 번 더 심호흡을 하며 그 말을 되뇌었다. 이 환상 속에서 영원히 머물러라. 자개장 안에서 흐느끼는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들려왔다. 나의 한을 알면서도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말인가. 내가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었으니 기억은 그 목소리에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복수가 아니라면 무엇을 원하는 것이오? 기억의 모름에 자개장 속의 원기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기억은 마음속으로 예상했던 바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소라는 단순히 죽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도 그녀의 삶에서 놓쳤던 터마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원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자개장 속에서 목소리가 다시 떨리며 들려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고통이 끝나는 것이다. 내가 겪은 고통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이가 있다면 그때 비로소 나의 한이 풀릴 것이다. 기억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이제 그가 원하는 것은 터마다. 그의 고통이 끝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서서히 자개장의 문을 열며 그 속의 혼을 바라보았다.
그 소는 지금까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러면 그대는 터머를 원한다고 하셨지요. 비업이 차분히 말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그대가 쌓은 모든 원망과 분노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죽음으로 끝날 수 없는 일이기에 내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소. 자기장 속의 호는 다시 침묵했다. 잠시 후 그 호는 다시 한번 말을 이어갔다. 그래, 내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나의 고통은 끝날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찾아야 할 방법은 오직 하나,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다. 비업은 그 손의 말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진실이 무엇이든 내가 반드시 밝혀내리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자기 잔을 열었다. 그 속에서 퍼져나오는 냉기와 공포는 여전히 그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비업은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기 잔의 나무 표면을 손으로 가만히 쓸어보며 그 속에 숨겨진 기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비업은 천천히 자기 잔을 닫으면서 말했다. 그리고 그때는 진실을 밝혀내리다.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자기 잔이 있는 벌판을 떠났다. 시란과 조옥신이는 그의 뒤를 따르며 비업이 이번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비업님, 정말로 그 자기 잔이 손을 풀 수 있을까요? 지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비업은 잠시 심각하다나 말했다. 모든 원기가 그렇듯 그들은 과거에 갇혀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다. 그 고통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그들에게 공감하는 것이다. 도옥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탐화를 줄 수 있겠네요. 비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그들의 과거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떤 일이 그들을 이렇게 만든 것인지, 그들이 끝내지 못한 일을 우리가 마무리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둘달열에 차 있었다. 지란과 조옥신이는 잠시 말없이 그를 따랐다. 그들은 보치 모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비역은 보치와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보치 모인, 소련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보치는 조용히 기역을 바라보았다. 소련은 내 딸이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뛰어나 여아의 시어머니에게 눈에 띄어 자기장 만드는 일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그 일이 너무 가혹했고 결국 그녀는 도망쳤다. 보치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녀가 도망친 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산속에 숨어들어 무단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분노가 결국 여아 마님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죽음을 맞이한 이유는 바로 그 분노 때문이었다. 보치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녀의 한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 고통을 오래도만 느꼈다. 이제라도 그녀의 혼을 풀어줄 방법을 찾고 싶다. 기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보치의 말을 들었다. 그럼 이제 그 고통을 끝낼 방법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소련의 고통을 풀기 위해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녀가 무단이 되어 복수의 길을 걷게 된 이유,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들을 밝혀내야 한다. 비역은 말을 이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지 복수가 아니다. 그녀의 억울한 삶과 죽음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렇게 기역은 보치와 함께 소련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진실은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소련은 단순히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아 마님에게 빼앗긴 자기장과 그 속에 담긴 고통을 되찾기 위해 싸운 것이었다. 소련은 자기장 속에서 영원히 그녀의 한을 풀고자 했던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기억은 깊은 고통 속에서 소량의 원기를 풀어줄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가 자개장을 두시지 않고 그 속에 혼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혼이 원했던 평화를 찾아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억은 다시 자개장이 있는 벌판으로 가서 그 속의 혼과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기억은 자개장 앞에 다시 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소량, 이제 내가 원하던 평화가 올 차례다. 내가 내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제 너의 고통을 끝낼 시간이야. 자개장에서 또다시 그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끝이다. 이제 나의 원어는 이곳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때 자개장이 갑자기 강렬하게 빛을 내며 타열되었다. 자개장 속에 스며있던 혼이 환하게 빛을 발하며 천천히 사라졌다. 기억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기억은 백두산으로 향하는 길을 계속해서 걷었다. 그의 발걸음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며 그는 이제야 진정한 목적을 위해 그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천돈 거울이 쥐어져 있었다. 그가 고민하려고 하는 이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악기가 담겨있는 신비로운 도구였고 그 힘이 세상에 풀리면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기억은 거울을 백두산의 신성한 곳에 묻어야 한다는 결심을 굳었다. 그의 길은 점점 더 선난해졌고 산은 가파르며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기억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다시 걸음을 옮겼다. 이곳에서의 싸움은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완수해야 했다. 그가 결심한 고민 의식은 단순히 거울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악기의 힘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었다. 정말로 이 거울을 제대로 숨긴다면 세상은 안전할까? 기억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묻었다.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확신이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그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상황들, 예를 들어 악기의 반격이라든지 고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불안감을 떨쳐내고 의식을 계속 이어갔다. 백두산에 가까워지자 기억은 어느새 산중턱에 도달했다. 날씨는 점점 더 추워졌고 산의 기온은 고요함 속에 섞여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신비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그곳이 이 세상의 끝자락에 위치한 것처럼 백두산은 모든 것이 숨겨져 있는 장소로 느껴졌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려 했다. 그는 더 이상 만없이 산을 오르며 한 발자국씩 신중하게 나아갔다. 그의 의식은 점점 더 깊어지고 그의 마음속에는 고민 의식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 이제 이 거울을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 결심이 굳어진 순간 기억은 백두산의 한 신전 앞에 다다랐다. 그 신전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신비한 장소였다. 그곳이 바로 거울을 고민할 최적의 장소라고 그는 직감했다. 기억은 신전 안으로 들어섰다. 신전 내부는 고요했고 차가운 기운이 가득했다. 그는 그 속에서 느껴지는 신성함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그곳이 지는 엄청난 무게와 책임감에 눌려 있었다. 이제 거울을 고민할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그를 더욱 결단력 있게 만들었다. 그의 손이 거울을 던질 장소를 향해 향했다. 거울을 한 곳에 두고 그의 의식은 점점 더 짙어갔다. 이제는 정말로 끝이다. 기억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거울을 숨기면 그것은 다시 세상에 나타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차갑고 신비한 기운을 가득 느끼며
서서히 거울을 신전의 한 구석에 놓았다. 그 순간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며 거울의 표면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기억은 잠시 그 떨림을 느끼며 그가 희야의 마지막 의식을 수행했다. 청동거울의 표면은 점점 더 불길하게 반응하며 그 속에서 무언가가 끼어나려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기억은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범인 의식을 계속했다. 그가 고민할수록 거울의 기운은 점점 더 강해졌다. 이것이 과연 성공할까? 기억은 자신에게 물었다. 순간 거울에서 폭발적인 힘이 솟구쳤다. 기억은 들심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의식을 계속하며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마침내 거울은 들심을 점차 억제당하면서 신전의 깊은 곳으로 완전히 봉인되었다. 그 순간 기억은 한숨을 내쉬며 의식을 마쳤다. 모든 것이 끝난 듯했다. 이제 세상에는 더 이상 청동거울이 영향을 미칠 일은 없을 것이었다. 기억은 고민된 거울을 확인하고 나서 조금의 안도감을 느꼈다. 그가 고민한 것이 바로 세상을 지키는 일이었음을 깨달으며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가야 할 길을 준비했다. 백두산을 내려오며 기억은 그동안 겪어온 사건들을 되돌아보았다.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을 확신했다. 이제 평화가 올 것이다. 나의 길도 끝이 보인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기억은 결연하게 걸음을 옮겼다.